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사들 간의 육박전, 난투극, 이런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지금 점점 진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이 끝난 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한동훈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입니다. 자, 이 말만 보면 한동훈이 물리적으로 이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했고, 그래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서 병원 진료 중이다. 이 말만 들으면 엄청나게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 가해를 했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그 결과로 다쳐서 병원에 응급실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보도한 뒤 오후 5시 30분쯤 정진웅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의 대형 병원에 응급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진까지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것만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상당히 위력을 많이 쓴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밝혀지는 사실들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점점 궁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은 영상 등을 분석해본 결과 한동훈 검사장은 방해행위, 압수수색에 대해서 집행 방해행위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해행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한동훈 검사장에 의해서 정진웅 부장검사는 넘어져서 병원까지 실려갔습니까? 병원까지 응급실에 갔습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이 하나 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들이 밝힌 것을 보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액션 드라마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코미디였구나, 이런 조소가 쏟아집니다. 또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정진웅 부장검사, 이 서초동의 대형병원 바로 검찰청 근처에 있는 겁니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주로 장례식 때문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종합병원에 가서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기본 수액 주사 맞고 이런 거 말고는 별 특별히 한 것도 없이 그날 밤 10시쯤 병원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헐리우드 쇼입니까? 생쇼를 한 겁니까? 바로 다음날 들통이 났습니다. 한동훈은 결코 이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중앙지검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병원까지 갑니까? 물론 정진웅 부장검사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어야겠죠. 뭔가 근육통이 나오고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종합병원까지 갔겠죠. 그렇지만 의문은 생깁니다. 어떻게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병상을 하나 떡하니 차지하고 누워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11시 좀 지나서 용인에서 사건은 벌어졌는데 왜 오후 5시에 강남에 있는 서초구의 병원에 누워있는가? 정말 심각했다면 바로 용인 근처의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다 짠 거 아니냐? 검찰청 옆에 있는 대형병원이니까 검찰청하고 통하는 게 있느냐? 일반 환자라면 가자마자 저렇게 병상 떡하니 차지하지 못한다. 실제로 어떤 기자가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바로 이 병원에 가서 나 근육통이 있다, 운동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은데 응급실에 좀 치료받고 싶다. 택도 없답니다. 지금 암 환자도 있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딴 데 가서 살아봐라. 자,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에 따르면 어디 다른 정형외과에 갔다가 그 다음에 더 큰 병원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저도 종합병원,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에 가본 적이 있지만 병실에 가는 것이나 이렇게 응급실에서 병상을 차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입원하려면
병상을 하나 차지하려면 코로나19 진단부터 먼저 받습니다. 이것도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뒤에 무슨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야 입원, 병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응급실이라고 하지만 응급실의 병상 하나를 가자마자 바로 정형외과의 소개로 갔다고 해서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의문에 의문을 낳게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진단받으러 정진웅 부장검사는 거기 갔을까요? 게다가 네티즌스와드가 또 알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 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무슨 병원이라는 것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 이 사람들 정말 검사 맞아? 이렇게 허술하게 한단 말이야? 자, 정진웅 부장검사 지금 병상에 누운 사진,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올린 뒤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티즌 수사대들이 다 알아내 버렸습니다. 자, 정 부장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 증상을 느껴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정 부장이 공개한 사진은 이 종합병원 응급실 침상에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자,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정 부장은 A병원 이날 오후 5시쯤 응급실에 갔지만 별다른 의료적 입원 사유가 없어 코로나19 검사 등 기초검사와 수액치료를 받고 밤 10시 반쯤 귀가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합병원도 문제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침상에 눕는 바람에 더 위급한 환자는 그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되고 일반인은 안 되는 XX병원 응급실 근육통 치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XX병원은 바로 검찰청 주변에 있는 서초구의 대형 병원입니다. 자, 이 영상에는 최 기자가 팔다리를 비롯한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며 서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거부당합니다. 병원 관계자는 안에 내과 환자가 많아서 누울 자리가 없다. 치료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낮에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병원 관계자는 낮에는 더 없다. 가라. 네가 누울 자리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정 부장 검사는 어떻게 정형외과 소개로 이렇게 떡하니 병상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황제 특혜란 말도 나옵니다. 자, 이 최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XX병원 응급실 침대는 암 환자 등 진짜 급한 응급 환자가 가득해서 전신 근육통 정도로는 침대를 할당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신기했다. 응급실 가며 나는 검사요 할 수도 없고 지급도 기재하지 않는다. 저도 스쿼드를 하다가 전신 근육통이 생겼다. 이렇게 영상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네티즌들은 이 사진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사진의 메타 정보와 친구에 적힌 이름을 보고 사진을 찍은 시각, 장소를 찾아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 병원 실명이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몸싸움이 일어난 건 오전 11시 용인인데 병원 사진은 오후 5시 서울 강남에서 찍었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 네티즌들이 반응을 보면 상당히 험악합니다. 제가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용인에서 난투극은 벌어졌는데 오전 11시쯤 오후 5시에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갔다. 그러면서 자해 공갈당이 하는 짓을 어떻게 검사가 하느냐. 실버보험 사기단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이 정 부장이 자신의 입원 사진의 메타데이터 값을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올림으로써 본의 아니게
이 병원 위치, 장소 등이 알려지게 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진짜 검사 맞느냐? 이렇게 허술할 줄 몰랐다. 검사 수준이 이럴 줄이야. 이 사진이 진짜 서울중앙지검 제공 맞느냐?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 영화.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망신을 지금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IT 업계에서도 지금 이게 화제입니다. 정진웅 부장은 29일 저녁 내놓은 해명에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정 부장은 휴대전화를 한 검사한테 줬다고 합니다. 전화 걸라고, 변호인 부르라고. 그러면 변호인을 부르려면 비밀번호를 찍어야 통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를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 주장입니다. 그러면 아니 페이스로 이제 잠금을 풀든 비밀번호로 풀든 풀려야지 통화가 되는데 비밀번호와 이 페이스 잠금 장치 해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정진웅 부장검사는. 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정진웅 부장이 해명을 내놓은 이후 온종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왜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을 압수하려 한 것인지, 비밀번호 입력과 유심 데이터 삭제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직원들과 여러 실험을 했지만 답을 못 찾았다. 자,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은 유심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겁니다. 휴대폰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비밀번호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아마도 비밀번호를 알아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알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유심에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휴대폰은 아이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IT 쪽에 상식도 없는 검사가 이런 일을 했다.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니까 정말 근육통 때문에 이름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병원에 갔겠죠. 이미 다 공개된 실명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병원에 갔는데 이 종합병원에 어떻게 바로 응급실 침상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는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했겠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에 이렇게 침상에 눕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종합병원에 가본 일반 국민들은 다 압니다. 부장검사니까, 서울중앙지검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이니까 이렇게 쉽게 해주나. 수액치료를 받았다. 5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종합병원에. 그것 때문에 더 위급한 누군가는, 어떤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도 정말 한번 밝혀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자, 검사들은 명예가 땅바닥에 추락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합니다. 정진웅 부장검사 정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맞습니까? 검사들의 명예를 땅바닥에 팽개친 게 아닌가. 왜 부장검사가 직접 압수수색 현장에 가서 몸을 던집니까? 물론 이것은 한 검사장 주장이지만 이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정진웅 부장검사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미 중앙지검은 이 영상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방해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이제 무고죄로 잡아넣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금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 그 라인 아닌가 이런 비판입니다. 무리하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중단을 권고하니까 초조해진 수사팀장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 그 결과 완전 지금 대한민국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그 역사와 전통의 서울중앙지검이 코미디 영화의 소재처럼 돼버렸습니다. 망신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